연휴인 오늘도 그리운 일상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4흘째, 벌써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은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112명이 두통과 메스꺼움 같은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다행히 가벼운 증상이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지요. 또 오늘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종 합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백신 접종 상황부터 송우영 기자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국에서 2만 322명입니다. 어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는 그제부터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첫날 19,000건이 넘던 접종 건수는 토요일인 어제 1,2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휴일의 경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많은 보건소와 요양병원들이 접종을 잠시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과 3일절인 내일도 접종 건수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오늘 새벽 0시까지 전국에서 112건이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두통과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우려할 만한 심각한 피해 사례 신고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을 때 자신의 몸 상태를 의료진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이 심한 경우 의료진에게 알리고 접종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최근 다른 백신을 맞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경험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거나 약한 열이 나는 증상은 서서히 사라지지만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K주사기와 숙련된 우리 간호사들 덕분에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7명을 접종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는데요. 서준석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오늘 예정된 백신 접종은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네, 오늘 백신 접종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 의료진 200여 명이 이곳에서 접종을 맞았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경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 전담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흘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접종자가 2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2만여 명을 접종하는데 약 엿새 정도 걸린 것을 감안하면 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오늘 그 화이자 백신은 원래 한 병당 6명을 접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K주사기 또 숙련된 간호사들 덕분에 7명까지 접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7명 접종이 이루어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접종 첫날인 어제 화이자 백신 한 병당 7명 접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잔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사기와 의료진의 숙련도 덕분입니다. 하지만 7명 접종도 성공한 바가 있다는 뜻이지 매번 7명 접종에 성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7명 접종에 성공하면서 원래 예정돼 있던 백신 사용량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화이자 백신은 그 앞으로 한 병당 매번 7명이 맞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서 잔여량이 달라지는 만큼 7명 접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화이자 백신을 7명에게 나누려다 보면 한 명에게 돌아가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백신에 남아있는 잔여량을 모아서 한 명에게 접종하는 것 역시 안 됩니다. 예. 그 우리 속도가 느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주말이고 또 연휴다 보니까 접종 숫자가 좀 준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화이자 백신은 보관과 이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는 영남과 호남 등에서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4월 10일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오늘 78만 5천 명의 분이 전국의 요양시설에게 옮겨졌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 일부 헬기가 동원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2달간의 간격을 둬야 되는 만큼
화이자 백신보다 접종을 마무리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백신 맞은 약 2만 명 중 112명이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가벼운 증상이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 반응을 보인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백신 맞기 두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전문가 연결해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2만 명 중 이상 반응을 보인 분이 112명인데요. 이 정도 비율이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네,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감 백신에 비해서 조금 높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몇 가지 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걱정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고 아주 작은 그 부작용에도 부작용 보고를 하는 비율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백신보다는 보고율이 높은 문제 때문에 좀 더 건수가 많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 그동안 임상 연구의 그 결과들을 보면은 기존의 독감 백신과 비교를 했을 때 통상적인 부작용, 경미한 부작용들의 발생 빈도는 거의 비슷하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부작용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상 반응 112건 중 한 건만 화이자였고 나머지는 다 아스트라제네카였죠.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이 훨씬 많기도 한데요. 특정 회사의 백신을 맞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셔서 혹시 이 백신 회사마다 이상 반응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나요? 그 백신 간의 이상 반응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이나 또는 어떤 나라의 특성 때문에 이 부작용 보고가 조금 더 많이 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파이자 백신의 부작용 보고의 통계적 차이는 거의 없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더 낮게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백신 접종이 아주 초기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초기 중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많았고 또 접종 대상이 주로 요양원 같은 곳에 계신 60대 중심의 그런 백신 접종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 보고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 중심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경미한 부작용의 경우는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또 이런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신고하는 곳에 연락을 드리고 이 부작용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중증 부작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고 안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 반응이 대부분 두통, 발열, 메스꺼움 이런 거던데 혹시 이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건가요? 네, 그 경미한 부작용의 종류를 봐도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부종, 그리고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백신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부작용 종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은 접종 초기인데다가 사례도 많지 않아서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백신 맞는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 많이들 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접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는데 혹시 과거에 심각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거나 이런 분들은 접종 전에 예진 과정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접종하고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접종장소에서 반드시 대기를 하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귀가를 하시고 귀가한 뒤에도 3일 정도는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를 잘 모니터링을 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수도권 의료진이시잖아요. 백신 접종 대상자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쯤 맞으세요? 저희 병원은 접종 대상자가 많아서 병원으로 이 백신을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이나 9일쯤
백신이 공급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안내해 주신 대로 안전하게 백신 잘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종식 네, 감사합니다.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